저는 주식이 이런 부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제가 이제 정찰병 넣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얼마 전에 반도체가 같이 오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면서 같이 또 추세가 좋게 돈도 좀 들어오고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관심 종목에 넣었던 이유는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중소형 반도체 회사들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른 것에 비하면 정말 크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상승을 안 하고 있죠. 오늘은 안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 왜 안 오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개인들이 ETF 자금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라는 건 어떤 개별 종목에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라기보다 좀 내가 잘 모르니까 리스크를 감소한다라기보다 ETF, 우량주를 묶어둔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섹터라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코스피 ETF에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완화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돈들이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과거와 분명히 다른 양상이죠. 과거에는 직접 투자, 뭐 지금도 직접 투자긴 하지만 직접 종목을 골라서 투자했다고 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왜냐면 미국 시장에서 훈련 많이 받았고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도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어느 정도 된 전투 개미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판단으로 ETF에다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ETF에 투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수의 우량 종목에만 돈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ETF에 투자한다는 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투자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또 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소수의 종목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도 지금의 이러한 상승 분위기는 공격적인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요. 뭐 엄청 변칙적인 건 아닙니다. 개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만 넘어와도 그 규모가 상당하다. 그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오르지 못하는 종목은 뭐냐? 올라가 줘야 되는데 후발주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하나마이크론 그 외에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차트가 분명히 위를 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런 펨트론 같은 경우도 위를 향해서 신고가 대기하고 있죠. 제가 아까 보여줬던 하나마이크론도 신고가를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핫하던 한미 반도체 역시도 아직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신고가 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언급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포인트 위로 이제 안착시킨 다음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소수의 종목들을 상승으로 이끌었지만 세력들의 자금은 현재 대기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대기 중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개인들의 투자 열기가 상당하단 말이죠.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바로 매수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력들이 이러한 대기 자금을 이제 돌파로 이끌어 버리게 된다면 상승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이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세력들은 기습적인 상승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사람들이 방심할 때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때 시장이 불안감을 느낄 때 그때 기습적으로 상승시켜서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빠르게 도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 그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매수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습이 아니라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 개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언제 진정될지 모르죠. 근데 이런 흐름이 좀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들 간에 지금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들의 흐름이 좀 멈춰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합 흐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옆으로 좀만 가게 되면 이제 지루해서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이 좀 진정이 되길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오늘도 사실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와,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차트를. 야, 기가 막히죠. 예술입니다. 제가 그 기억도 나요. 얼마 전에 제가 증시가 이제 돌파하고 너무 좋아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예상한 영상을 과거에 올렸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파동의 원리로 파동의 그 힘이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갖다 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제가 봐도 웃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터무니가 없죠. 제가 봐도 여기까지 오른다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올랐을 때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오른다고 이 생각했는데 이미 그 수치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탄을 하죠. 예상한 수치를 훨씬 더 뛰어넘은 정말 과열 단계로 진입을 한 이 차트를 보니까 이게 코스피가 맞나? 역대 어떤 전 세계 증시도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낸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니케이도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니케이도 이 상승 각도가 지금 코스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중국 증시는 말할 것도 없고 나스닥 역시도 지금과 같은 상승은 좀 만들어내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탄이 나오면서 야, 투자자들의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면서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쵸? 기대감이 생기죠. 그리고 차트를 오래 본 제 입장에서는 약간 공포심도 느끼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기억나세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올렸을 때 이제 TSMC와 비교를 했어요. TSMC에 비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나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또 과열 단계이기 때문에 뭐 조정 이후에 다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의 차트를 보니까 이제는 저 역시도 무서워요. 이제 무섭습니다. 이제 이런 상승이. 왜냐면 본 적이 없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소형주, 작전주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보죠. 근데 우리나라 대표 주식 삼성전자에서 이런 차트를 만든다? 제가 항상 좋다고 하는 그런 대시세 차트, 이런 차트가 나왔다? 요거는 보고도 사실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디램 수혜를 받아서 2017년도에도 굉장히 큰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도 보시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갔어요, 사실. 그쵸? 저런 차트는 만들어주지 않았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우상향을 갔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상승보다 정말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또 여전히 시가총액과 삼성전자의 사업 규모와 올해 슈퍼사이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 14위 시가총액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14위라는 수치가 결코 거품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도 투자를 할 거예요. TSMC는 훨씬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4위 이건 적절하다, 제가 봐도. 보통 회사도 아니고. 오히려 또 이런 수치를 따지고 보면 하이닉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삼성전자보다는 못하지만 충분히 가치가 그렇게 평가돼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긴 해요. 단순히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그러나 이런 투자 광기나 또는 이제 유행, 투기 세력이라고 또 해야겠죠. 투기성 자금을 또 고려해 본다고 하면 불안한 것도 뭐 사실이긴 하겠죠. 근데 뭐 저는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반도체가 뭐 지금부터 떨어진다,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다시 전고점 뚫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몇 달이 될지 뭐 6개월이 될지 이런 건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만약에 떨어져도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난 거품은 아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모가 온다, 나 못 산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급하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매도하고 더 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것들도 최근에 크게 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포모가 오거나 급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회, 올해 2026년도가 정말 기회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잡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 투자해서 잃었거나 또는 이제 돈을 크게 불리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올해가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저평가된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상황에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삼성전자 말고도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된 게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치 평가가 꼭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이, 전 세계가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꿈에 그리던 그런 그림이긴 하네요. 전 세계가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열기는 결코 단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스닥이 투자 열풍에 한번 불었을 때 꽤 긴 시간 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못 사서 심리가 좀 흔들리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또 좋은 종목들의 기회가 발생할 겁니다. 그 안에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단순히 올라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다니시고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기업을 평가해야 되냐? 일단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건 매출이에요. 지금 미국의 AI 기업들이 매출이 안 나와서 좀 외면당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은 반대로 그쪽으로 돈들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작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소형 기업들도 이전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요즘 AI한테 물어봐도 되니까 2026년, 2025년 대비해서 기대 매출이 높아질 기업이 뭔지 알려줘 라고 하면 알려줄 수도 있고 당연히 반도체 나오겠죠.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만 마냥 쳐다보실 게 아니라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